15페이지 펼쳐주세요. 알고죠? 15페이지. 그 로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로그. 여기 있지? 야,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냐? 수학이 이해야 암기야 라고 논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가 뭐라고? 이해. 집중 특기. 지금 방금 한 것도 이해를 받아들이기. 다시 그래 룰을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어? 마우스 딸깍하는 게 클릭이야. 왜 클릭이야 묻지 마. 그게 클릭이야. 클릭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자꾸 이게 왜 클릭이냐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럼 늦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회사 가면 빌런으로 불려. 나는 이게 이해가 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해? 클릭의 유래. 찾기. 본인도 찾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 그런 애들. 지가 찾으면 되는데. 응? 근데 어쨌든 로그. 그럼 만약에 선생님 로그를 왜 써야 돼요? 찾아봐. 잘. 네이버에 많아. 구글. 그런 거 독단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나 뭐 수학 이야기 같은 거에서 로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로그의 유래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나한테 지금 요구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가볍게만이라도 내가 설명을 하자면 로그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설명할게요. 로그가 왜 필요했나? 앞단원이 뭐였죠, 여러분? 지수였죠. 정확히 말하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유리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지수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앞단원에서 지수를 배우고 정확히 말하면 지수 법칙은 당연히 배웠다는 거고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고 n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 a의 n분의 n 제곱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수 1강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오늘 2강의 로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데 내가 프린트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로그에 대한 사용법이라는 말로 지금 써놨어요. 문제풀이 그 프린트에는 로그를 일단 오늘은 마우스 얘야 이게 클릭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럼 클릭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왜 클릭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로그를 한번 보자. 거기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2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x가 8이다. 그러면 2의 x제곱이 8이다 그랬는데 8은 뭐죠? 2의 세제곱이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똑같은 거니까 x는 3이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않니? 근데 2의 x제곱이 5라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이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 2를 도대체 몇 제곱해야 5가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 자연수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x값을 찾고 싶은 거지. 선생님 아까 전에 배운 그 스킬 있잖아요. 무슨 스킬? 응? 양쪽에다 뭐 해버리니? x분의 1. x분의 1 하는 거 있잖아. 그래 한다 쳐. 했어. x가 여기로 넘어가긴 넘어갔지. 봐봐. x가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갔는데 그 x값을 찾았니? 못 찾았지. 그냥 넘긴 것 뿐이야. 식의 값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 또한 x값을 정확히 찾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듭제곱의 값이 전혀 이 거듭제곱 안에 있지 않는 그 숫자를 찾을 때 이 x를 찾고 싶어. 뭘까? 이걸 찾으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다고? 로그라는 개념이 필요했어. 거기 한번 읽어볼게. 이런 경우 그 로그의 정의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게 이런 얘기긴 한데 정확히 얼마인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형태. 요때 여기 이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로그가 필요했어. 로그 정확히 말하면 로그 표현이 필요했던 거죠. 이 x가 뭔지 전혀 자연수 범위 내에서도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로그에 대한 표현이 여기서부터 필요해지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풀자고 했었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풉니다. 자, 어떤 숫자가 있고 거기에 x제곱이 있을 때 걔가 b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치 a를 없애고 x가 제 자리에 내려오듯이, 자, 얘를 a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로그 a를 붙여줌으로써 x가 툭 하고 내려올 수가 있어. 다시 a의 x제곱이다. 나 이 x를 찾고 싶다. 그럼 이 a를 없애고 x가 툭 내려와야 되는데, 툭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로그 a. 이게 룰이야. 미안하지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내가 그래서 미리 밑밥을 깐 거야. 다시. 이게 왜 로그를 써야 돼? 아니, 그거 묻지 말라니까. 왜 클릭이나 묻지 말라고.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걸 클릭이라고 할 거야.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로그라는 표현이. 자, 가볼게. 그럼 여기서 이 x가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생각해봐. 이 2를 없애는 게 뭘로 붙이는 거? 로그 얼마를 붙여야 돼? 로그 2를 붙여줘야 돼. 여기 2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얘한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로그 2를 붙여주는 거지. 얘 로그 2의 5로 딱 표현한 순간 이 x 값은 뭐다? 로그 2의 5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어쩔 수 없어. 일단 받아들여. 로그가 그러니까 왜 필요했는지, 왜 필요했냐면 여기 있는 지수를 자연수 범위가 아닌 상태에서 찾고 싶은데 찾기가 어려워서 얘를 밑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내리려면 이 2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로그 2라고 해서 밑에다 딱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2를 없앨 수 있었고 x는 로그 2의 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 표현법을 정의 내리면서 이 문제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해가죠? 자, 얘를 봐. 이거 풀 때 이제부터 여기 x 진짜 찾고 싶거든. 어떻게 쓰면 돼? x는 로그 얼마? 13의 4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어떤 표현법인지 알겠지? 여기 위에는 지수. 근데 아무리 봐도 13의 거듭제곱 안에 4가 없어. 니네가 아는 상식선에서. 근데 이 상식을 확장시키려면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고? 로그. 근데 그러면 로그 x를 그냥 저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x를 로그 13의 4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 그럼 이 로그가 꼭 이럴 때만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봐봐.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잘 들어. 요거일 때는 로그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없긴 하지. 근데 굳이 필요해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불러봐. x는 로그 2의 8이지. 너 이게 답이 얼마인 거 알고 있지, 우리? 3이라고 알고 있지.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느냐? 로그 2로 한 다음에 이 8이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죠. 근데 이제 로그 밑에 있는 이 2랑 얘가 같잖아요. 그럼 약분하듯이 사라져요. 1에 그래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로그 이 밑에 있는 여기를 밑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여기 위에 있다고 해서 지수가 아니라 진수야. 좀 달라. 밑과 진수가 같아 버리잖아. 진수요? 네. 우리가 A의 M제곱 할 때 이걸 뭐라고 불렀어? 지수. 헷갈리면 안 돼. 요 형태 거듭제곱의 위에 있던 숫자는 지수라고 했지. 근데 로그 A의 B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B는 지수가 아니라 진수야. 알겠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아 버리면, 얘네들이 같아 버리면 약분하듯이 그냥 없애서 1로 역할을 만들 수 있고, 이 3이 1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이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3 로그 2의 2 형태로 써서 얼마로 쓴다? 3 이렇게 쓰는 거야. 다. 무슨 알겠지?
받아들이는 거야. 수업 야 로그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이 프린트의 제목이 뭐죠? 아까 나눠드린 거 로그 사용법. 그래서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앞에 보세요. 뭐 하다 나왔는지는 지금 설명 다 했고, 그러면 지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지수를 찾으려다가 뭐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더라? 로그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지수와 보면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x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로그 a의 b라고 쓴다. 알겠니?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 a는 뭐라고 부르지? 여전히 밑에 있어서 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아까 어디 있었던 지수에서 밑에 있었던 얘가 밑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쓸게. 자 얘가 뭐였지? 이름이 지수였지. 네. 근데 여기 B에 해당한 여기 얘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불러. 여기 있을 땐 지수라고 안 부르거든. 근데 로그를 써서 쓰면 여기 있을 때는 진수라고 여기서 부르거든. 로그 표현에서 밑에 있는 A는 그대로 밑이라고 쓰지만 여기에 있는 써주는 얘는 진수라고 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그 표현에 썼을 때 여기가 얘가 B가 뭐가 된다? 진수가 된다.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를 배우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로그의 정의랑 박스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 표현의 옆에 반드시 뭐가 붙냐면 범위라는 게 붙어요. 이 말을 쓰려면 어떤 범위라는 게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A와 관련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밑 조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밑 조건. 이 밑에 이 로그라는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서 써야 되는데 그 밑 조건 거기 보이시나요?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나와 있죠? 0보다 커야 된다. 이 무슨 말이죠? 양수라는 뜻이에요. 양수.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거기 나와 있죠? 가로치고 박스 안에. 그리고 뭐는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1은 돼서는 안 된다고 물어요. 왜 그럴까? 만약 A가 1이 됐다고 생각해봐. 너 1의 x제곱은 b지. 네. 1은 몇 제곱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치?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아니요. 없어. 무슨 말 알지? 네. 1은 몇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굳이 로그 표현을 쓸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A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얘는 절대 누가 되면 안 된다고? 1 되면 안 된다. 양수라는 조건과 1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게 밑 조건이야. 그럼 선생님 왜 양수여야 됩니까? 음수면 왜 안 됩니까? 마이너스 2에 세제곱 1 되나요? 이런 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항상 이 밑은 양수여야 됩니다. 음수는 표현하지 않아요. 다음 B 얘 진수 조건.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1이 안 되면 B는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밑 조건은 두 개예요. 뭐냐고 물었잖아요. 밑 조건이 두 개라고 했지. 뭐냐? 양수여야 된다. 또 1이 아니어야 된다. 진수는 양수이기만 해야 돼. 알겠지? 양수여야 된다.
로그의 정의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내는 게 바로 이 범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알고 계셔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밑조건, 진수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잠깐 내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수학 역사도 연관이 되고 시간이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수업 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죠. 거의 수학 박람회 정도 가면 이제 로그의 유래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진수는 해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몇 제곱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아까 얘기했죠. 지수 할 때 얘기했었죠. 네. 이거 나오고 있잖아. 근데 진수가 무슨 뜻이에요? 요 자리는 진수라고 그냥 불려요. 네. 됐죠? 앞에 봐. 그럼 봐봐. 그럼 이걸 로그로 써볼래 얘들아? 이거 로그로 써봐. 로그로 표현해. 0은 로그 2의 1이지. 그래서 여기에 진수 조건에 b는 1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 진수 자리가 1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답이 0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의 다른 표현이 뭐죠? 2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항상 선생님 말했지만 이 지수 여기 거듭제곱의 표현 요거랑 이걸 다르게 써서 x는 로그 a의 b라고 쓰잖아 얘들아. 맞지? 나는 여기 있는 이 x를 찾기 위해서 요렇게 표현을 썼잖아. 로그를 썼잖아. 근데 항상 말하지만 수학 문제를 처음에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모든 교과서나 이론은 발생하게 된 순서대로 배워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근데 수학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동. 그러니까 봐봐 이거 봐. 2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럼 0은 얼마일까요? 로그 2의 1이죠. 그런데 로그 2의 1은 0이다라는 식을 보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기본이야. 다시 진수가 1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답은? 0. 알겠지? 다시 뭐라고? 진수가 1이 돼버리는 순간 뭐가 된다고? 답은 0이 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자면 아까 전에 니네가 알아둬야 될 몇 가지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로그 a에 1 이렇게 써주면 여기 진수 자리가 1이 되는 순간 이 답은 얼마라고 얘들아? 0 써놔. 니네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상식을 먼저 말해줄게. 이게 왜 그렇다고? why? 이걸 지수를 써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건데? a 0제곱은 뭐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상식이야. 진수가 1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 답은? 0. 알겠어요? 오늘은 응용 문제 풀이는 아니고 사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만약에 로그 a에 a가 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1이라고 했지. 기억나 이거? 이거 왜 1일까? 왜? 지수로 표현해봐. 시작. a의 몇 제곱이? 1제곱이기 때문에 a의 1제곱은 뭐야? a지 뭐야? 지수로 표현하자면 당연한 얘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아버리면 로그의 답은 얼마라고? 1. 다시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얼마가 된다? 0. 받아들여. 두 번째 밑과 진수가 같아버린다. 그럼 로그의 값이 얼마야? 1인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봐서 당연하다라는 수준까지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 상식.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면 자 로그 A에 만약 여기 위에 뭐 B 이런 게 붙어버렸어. 그러면 여기까지 딱 좋은데 그래서 여기 B가 어디로 튀어나갈 수 있냐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앞으로 튀어나가고 B 곱하기 로그 A의 A가 되는데 요 로그 A의 A 즉 밑과 진수가 같은 상황에서 얘를 뭐라고 본다고 했어? 1을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B. 알았어요? 제발 딴 생각 좀 하지 마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하는데 자 로그의 성질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식 및 조건이 뭐야? 영수고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섞으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네. 자 다음 진수 조건은 딱 하나 있어. 뭐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진수가 만약에 1이 돼버린 수가 뭐가 된다고? 로그의 값은 0이 된다. 두 번째 밑과 진수가 똑같아 버리는 순간 이 로그의 값은 뭐가 되는 거? 1. 근데 밑과 진수가 같긴 같았는데 여기 위에 무슨 지수가 또 하나 달려 있어.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튀어나간다. 알겠죠? 알겠냐? 응? 알겠어? 네. 그래,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지. 너네도 내가 이해가 안 가지. 아니요. 나도 너희가 이해가 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왜 자꾸 막 불러대고 혼내고 막 이런지 이해가 안 가지 너네. 근데 정확히 언제 이해가 가냐면 니네가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이해가 가.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 봐봐. 너 그럼 지수 법칙 한번 내가 한번 바꿔볼게. 지수 법칙. 네. 아까 전에 지수 법칙 얘기했지. 이게 어떻게 쓴다고 했지더라? A에 X 플러스 Y. 이거 있지. 자, 이 지수 법칙을 이제 로그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만약에 쌤이 A의 x제곱이라는 값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을. 그리고 A의 y제곱이라는 값을 제가 지금부터 p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지수 법칙을 이제 로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A의 x제곱이 만약에 t였다면 A의 y제곱이 p였다면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x는 얼마인가요? 불러보세요. 로그 A 로그 A의 t가 되겠죠. 이거 분해라고 부르시면 곤란해. 분수 아니야. 로그 A 분의 t, 로그 A 분의 t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 분해라고 분수꼴로 부르시면 안 된다고. 로그 그냥 A의 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로그 2의 3, 로그 2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A 2분의 3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분수 아니야 이거. 기호야 그냥. 자 그럼 다시 여기서 y는 얼마야? 로그 A 로그 A의 P P가 되겠지. 됐니? 네. 그러면 x 더하기 y 한번 해볼래? x 더하기 y 하면 로그의 A의 T가 있지. 그리고 더하기 로그 A의 P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로그 A 똑같이 이제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는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요. 어제 말 보던 거지. 다시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뭐였지? 더하기였지.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밑이 같을 때 로그에서는 더하기가 뭘로 가는 거라고? 곱하기로 가는 거야. 곱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로그 A에 진수끼리 곱하는 거 TP. TP 알아둬야 돼.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로그의 성질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지수끼리 더하는 이 x 더하기 y라고 하는 얘를 찾을 때 얘를 로그로 표현하자면 밑이 같을 때 더하기는 뭐다? 곱하기다. 진수끼리 곱하기다. 그럼 선생님 이 왼쪽이 t 곱하기 p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a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을 써보자면 이게 a의 로그 얼마야? a의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TP가 되는 거 알겠어? 지금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 오케이? 답이 뭐가 나와야 되지? 답이 정해져 있잖아. 얼마로 나와야 돼? X 플러스 Y X. TP로 나와야 되잖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자 여기. 그럼 로그 A의 로그 A의 TP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답이 TP로 나와야 돼. 그래서 뭘 하냐 되면 여기 있는 이 밑과 여기 진수를 자리 바꿀 수가 있거든. 스위치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 TP로 내. TP에 대한 로그 A의 A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두 가지 성질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밑이 같을 때 로그에서는 덧셈이 뭐라고? 곱셈이야. 지수 쪽에서는 곱셈이 덧셈이었잖아. 밑이 같을 때 곱셈이 덧셈이었지. 근데 로그 쪽에서는 덧셈이 뭐가 된다고? 진수끼리 곱셈이 된다. 요거 하나 알겠지? 일단 두 번째 만약 밑 지수 쪽에 로그가 붙는다고 치면 이 로그 A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스위치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알려줬지. 상식적으로 로그 A의 N은 얼마나 있어? 밑과 진수가 같을 때 값이 얼마라고 했나? 1. 1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1이잖아. 네. 쓸 필요 없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T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TP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또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는 뭐야 뭐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날이야. 네. 지난번에 지수 수업할 때도 여러분 똑같은 표정이었어. 뭐라고요? 네?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문제 풀이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자, 지워도 되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앞에 보세요. 쌤이 먼저 내주시는 거예요? 네.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이런 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선생님 로그 2랑 로그 2가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덧셈은 뭐라고 했나? 덧셈은 말로 덧셈. 입으로 자꾸 해야 돼, 니네가. 밑이 같은 로그는 덧셈을 뭘로 바꾼다? 곱셈. 뭐의 곱셈이야? 한번 쓰고 진수라고 했지, 진수. 진수끼리 64 곱하기 뭐? 4. 4가 된다는 거야. 근데 니네는 알 거야. 256.
얘가 256을 쓰는 거 말고 지수를 통해서 쓰자면 이게 2의 몇 제곱이니? 이제 얘가 몇 제곱이야? 이에 6제곱 여기에 2제곱이니까 이게 8제곱. 8제곱이지? 네. 그렇게 맞지? 네. 근데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아요. 여기가 같아 버렸지. 그럼 이 8이 어떻게 돼?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8 로그 2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밑과 진수가 같은 순간부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1로 쓸 수 있으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물론 로그 2의 64와 로그 2의 4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로그 2의 64라는 게 2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네. 뭐야? 그럼 여기 6이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했지. 그럼 이게 원래 6 로그 2의 2잖아. 그럼 이건 얼마니까? 1이니까. 답은 6. 다시 로그 2의 4. 4는 누구의 제곱이지 얘들아? 4는 2의 제곱이지. 제곱.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2 로그 2의 2의 알겠니? 2. 그럼 얘가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8. 8.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없어. 각각으로 구해서 더해도 되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미치 같을 때 로그 덧셈은 곱셈이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풀어도 돼. 알겠죠? 이 사용법을 오늘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기술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로그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프린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좀 해볼게요. 7페이지에 해보세요. 7페이지에 37번 이건 삭제예요. 아니요. 풀어요. 7페이지에 37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하려면 로그 A의 B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불러보세요. 양수이고 밑 1이야. 조건은 양수가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1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진수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써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로그라는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37번 보세요. 로그에 x 빼기 3 여기에다가 괄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1이 정의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 기호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뭐지? 밑이지. 그럼 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면서 동시에 1이 아니에요.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노란 색깔 위쪽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뭐? 3보다 크면서 누구는 안 돼야 돼? 절대 4는 안 돼야 돼. 잘못했네. 알겠지? 따라 하는 거야 그냥. 네. 다음 진수 조건 하나 볼게요. 여기 커다랗게 나오는 여기 얘가 진수 조건이죠. 진수는 뭐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양수 0보다 커야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 따라서 2차 부등식 풀이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푼다고 했죠? 네.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치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마이너스 21이잖아 그지? 네. 그럼 x 마이너스 7 하다가 x 플러스 3이니까 근이 누구와 누구야? 마이너스 3하고 7이지? 여러분 맞니? 네. 여기서 2차 부등식의 이 0을 뭐라고 불러?
영. 이 0은 누구의 역할이야? X. x축 맞죠? 아, x축 왜 y는 0이니까 네. 그럼 얘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사이야 바깥이 사이. 사이 얘네 둘 사이지 네.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7 사이지 네. 맞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 분홍색이고요 그 다음 밑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 노란색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입니다.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시 만족이죠. 이건 뭐예요? 연립부등식이죠. 따라서 그래프로 아니 수직선으로 그리자면 3보다 크다. 잘 봐. 나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야. 3보다 큰데 4를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까 수직선? 빵꾸 들어. 아니 3보다 크다며. 끊고 그래. 그렇지. 끊고 그래야 돼. 여기서 4는 끊고 또 이렇게 그래. 표현하자면 4는 끊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표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4는 뚫려 있다 이거야. 근데 마이너스 3과 7 사이라고 했지 잘 봐. 7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니까? 이거이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지. 요거. 됨. 노란색과 분홍색 겹치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 물론 3과 4는 포함하지 않지. 그 다음 또 뭐야? 4에서 7 아니? 그래서 답을 쓴다면 이렇게 어떻게 써야 돼? 3과 4 사이와 동시에 4보다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답을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야? 두 개. 두 개예요. 왜? 5. 5, 6 근데 이거 3에서 7까지 쓰고 x는 0, 4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구분해서 써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알겠어요? 네.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공통수학을 못 해버리면 봐봐. 이 문제 풀어서 답을 내려면 잘 생각해봐. 로그의 이 기호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사용법 적용했다 쳐. 근데 문제는 이 노란색과 분홍색을 같이 엮어서 뭐라는 것을 교집합의 형태, 즉 얘임에서 동시에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분홍색을 해놓고 이 분홍색을 못 풀어. 이 분홍색이 뭐지? 공통수학 1, 2차 분홍색이지.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의 내용을 몰라버리면 대수의 내용을 배우다가 문제를 중간에 못 풀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안 나. 못 풀어. 답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공통수학 1, 2가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풀이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거야. 공수 1, 공수 2 뭐 이런 애들이 베이스가 돼서 그 위에다가 뭘 넣는 거야? 내용을 넣는 거야. 내용을 얹었는데 밑에 공수 1, 2가 약해. 그럼 답이 안 나와. 중간에 풀이를 마무리 짓지 못해. 그래서 공수 1, 2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왜? 마지막 답을 써야 되는 답은 공수 1, 2로 보통 내용. 무슨 말 알겠지? 자, 그거 알아봐야 돼. 그래서 로그의 정의, 그러니까 로그라는 단어를 이런 기호를 쓰려면 무슨 조건이 있다고? 어이! 무슨 조건이 있다고? 양수 조건. 뭔 양수 조건이야? 밑 조건, 진수 조건이지. 밑 조건, 진수 조건 아니니. 밑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즉 양수여야 된다. 그러나 1이 아니야. 진수 조건은 뭐야? B는 양수. 양수여야 된다. 아, B가 아니지. 양수. 알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풀어보시죠. 시작. 어? 어.
한 번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라는 기호를 쓰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무슨 조건이 있다고요? 위쪽. 윗 조건이. 윗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동시에 1이 돼버리면 안 된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이거 풀다 보면은 당연히 x는 2보다 커야 되긴 하지만 x는 3이 아니어야 되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2보다 크긴 한데 3을 포함하는 거니 아니니까 3만 딱 끊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가 바로 이 노란색 윗 조건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다음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이 진수를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예요. 양수. 자, 풀다 보니까 무슨 부등식? 2차 2차 부등식을 풀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니까 1하고 7이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이. 1하고 7 사이가 되겠죠. 네. 0보다 큰 거니까. 그럼 1과 7 사이. 그럼 얘와 얘, 미 조건과 진수 조건을 동시만족이야? 선택적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이 교집합이지. 교집합.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되잖아, 동시에. 네. 네. 이것만 되면 안 되잖아. 이거면서 이거여야 되니까 교집합이죠. 그러면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을 하는 건 겹치는 부분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하고 3 사이라고 했고 또 그냥 편의상 쓸게.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잠깐 떨어뜨려 놓을게. 그럼 얘가 1하고 7 사이라고 했으니까 1과 7 사이. 그럼 겹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2와 3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쓸데없죠 사실. 맞죠? 정수 찾는 거니까. 3과 7 사이에 있는 거 누가 있어요? 4, 5, 6 맞습니까? 네. 그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겠지. 할 수 있겠니? 자, 다음. 그 앞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5번이요. 네. 로그가 어쩌다 나왔다고 했죠? 로그가 이런 표현이 그거 뭐 하다 나왔다고 했어? 저거를 이거. 표현하는 걸 귀찮아서 못 구하니까. 못 구해서 x는 로그 a의 b라고 했지. 자, 물어볼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거예요. 같은 식이야. 다른 표현인 거지. 네. 다시 같은 식을 로그로 표현한 거고 얘는 지수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네. 이걸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아까. 네. 로그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지수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 a의 누구 제곱은? 집에 안 갈래? a의 무슨 제곱은? x 제곱은? X제곱은 B다. B. 이렇게. 저기 봐. 이게 로그 표현이지 얘들아. 네. 이 지수로 바꿔. 시작. 5의 x제곱은 얼마나? 3. 3. 끝났어. 이걸로 바꾸기 시작하면 5의 x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3. 3이야.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음수, 지수. 어떻게 한다고? 5X 분의 분의 1 그럼 이게 뭐가 3분의 돼? 1. 3분의 1이 되는 거지.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합쳐서 3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3분의 10이 되나? 뭐?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로그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로 바꾸실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34번 풀어보세요. 네. 자꾸 시계 불러 시계 뜯어버리네 진짜. 아니에요.
교정하실 거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됐죠? 네. 답 2개 쓰셨죠? 네. 한 개 아니에요. 답 2개 쓰셨어요? 한 개 썼는데. 아, 네. x의 뭐? 제곱은? 제곱은 64. x는 몇 개죠? 투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마야 8이죠. 네. 라고 쓰면 틀려요. 미친. 그렇죠. 미치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네. 이거 딱 보고 나서 풀마 8. 안 돼. 왜 안 된다고? 미치죠. 미치 무슨 조건이어야 돼? 양수여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됐으니까 돼 안 돼. 안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밑 조건, 진수 조건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23번. 이건 다음 시간에도 가져와. 로그 이 표현법 다 가져와야 되겠고, 오늘 숙제는 아까 지수 쪽에 연습 문제 풀이 있잖아. 이거 기회가 좀 꽤 어렵거든. 22번. 22문제 중에 반은 거의 저랑 했으니까. 네,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럼 일단 한 서너 문제만 계산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로그의 상식.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진수가 뭐일 경우에? 1일 경우. 자, 1일 경우 답이 얼마가 된다고? 0. 그치? 왜? a의 0제곱은 1이니까.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뭐 했어요? 로그 a의 a. 자,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뭐라고 쓴다? 1. 1이라고 쓴다. 네. 알겠지? 자, 여기에 로그 a의 b의 c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c가 어디로 튀어나간다고?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c의 로그 a의 b다. 이런 형식으로 쓴다 우리가.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갈게. 만약에 로그 이 a라는 숫자가 좀 커가지고 거듭 제곱 형태로 나온다.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하나 더 적어보세요. 여기에 m제곱과 여기에 n제곱이 각각 튀어나가긴 튀어나가는데 앞으로 튀어나가요. 근데 얘 m이 누구로 가냐면 분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형태를 바꿔보자면 로그에 얼마가 된다? a의 b가 되면서 요 앞에 m분의 n이라는 표현으로 풀 수가 있어요. 소나 아, 나랑 뭐. 배분기 네. 27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요. 그렇지. 웬일이야? 네? 대답 못하면 집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자, 27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제곱이야. 바로 가야 돼. 이건 또 9는 3의 몇 제곱이야? 2. 2제곱이지. 이 모양 맞지? 네. 그러면 누가 튀어나간다고? 2와 마이너스 3이 각각 튀어나가는데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2분의 얼마로 나간다? 마이너스 3으로 나가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 밑에 있던 로그 3의 3 답 얼마야? 1. 1이잖아 이거 여기는. 2분의 얘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겠니? 네. 24번 해봐.
뭐 오래 걸리지 않고요. 단순 계산 형태입니다. 자, 로그 딱 써놓고 0.001이라는 것은 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10의 세제곱분의 1 맞나요? 1000분의 1, 즉 10의 세제곱분의 1 10에 마이너스. 맞지? 네. 그럼 10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제곱 되는 거 알겠니? 3제곱. 알겠지? 100은 어떻게 써?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되니? 네.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면 누가 튀어나간다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 3이 밑으로 가고 2가 위로 튀어나간다고, 그지? 마이너스 로그에 얼마? 10에 10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1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알겠어요? 네. 할 줄 알아야 돼. 뭐 어떤 걸 쓸지 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알겠니? 자, 로그 표현은 네. 기출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자. 앞에 14번. 14번. 혹시 숙제 안 한 인간이 있니? 아 근데 프린트 3개. 진짜 저 어제 와가지고 그거 다 했는데 저 모르겠어요. 누가 오늘 내고가 그리고 숙제가 안 돼 있을 경우 금요일 날 오전에 부른다. 다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진짜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지금 그 3개 그거 붙여오는 거랑 풀어오는 거밖에 없었죠. 네. 네, 그건 다 했습니다. 오늘 숙제는 내신 캐치도 들어가요. 네, 또. 자, 가볼까요? 이따가 제출하고 가세요. 자, 갑니다. 앞에 보세요. 3제곱근 루트 8. 빨리 바꿔보시죠. 3제곱분 루트 8은 루트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네, 그치? 3제곱. 이렇게. 그럼 2의 3분의 3이니까 약분 돼야 안 돼? 안 돼요. 되는 거지. 그럼 사실상 그냥 뭐야? 2분의 2가 되는 거 1. 알겠어? 네. 그 다음 로그 3의 80이지. 80이면 3의 몇 3의 제곱이야? 4제곱. 4제곱이지. 네. 4가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4가 튀어나가고 나서 로그 3의 3이니까 얼마야? 틀렸잖아, 그치? 1요. 그러면 답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얼마? 4가 되겠다. 답은 얼마? 2. 2 이렇게. 잘 알겠나? 네. 솔직히 내가 지난번에 대수 첫 수업 지수한 거 올려준 거 본 사람이 여기 없지. 조회수가 5회가 나왔는데 우리 반 애들은 아닐 거라 나는 강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 아 그러니까 그거 제가 왜 봤냐면은 그때 손이 아파서 아무것도 필기를 못했는데 아, 필기를 그랬어? 못 봤어요. 근데 그 너 말고도 본 사람이 꽤 있던데. 누구지? 전 아니고요. 자, 숙제 프린트 가볼게요. 세 세트 안 하신 분은 오늘 남으세요.